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김정환입니다. 저는 아스트로스코픽 TFCC 리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CC는 뭐 잘 아시겠지만 디스탈 레디올라 조인트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구조물이고 또 얼라 사이드로 가는 리스트의 로드를 베어링해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트럭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구조물이 하나의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조인트 스테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디스탈 레디올라 조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탈 레디올라 조인트는 디스탈 레디오스 지그모이드 노치 쪽에서 시작해서 디스탈 얼라의 얼라 사이드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두꺼운 콜라겐 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얼라 사이드에 어태치하는 이 부위에서 주로 럽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라 사이드의 어태치는 슈퍼피셜 림하고 딥 림으로 나누는데, 다른 말로는 이거를 슈퍼피셜 림 대신에 디스탈 림, 그 다음에 여기는 딥 림 혹은 프록시말 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쪽에서 럽처가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디스탈 레디올라 리가멘트 럽처라고도 하고 또 TFCC의 페리페랄 럽처라고 하고 TFCC의 얼라 사이드 럽처라고 하는데 다 이게 같은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레디올라 리가멘트는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봤을 때 바스큘라리티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럽처가 되더라도 힐링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리페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럽처가 주로 얼라 어태치먼트 사이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아나토미와 바이오 미케닉스가 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탈 컴포넌트가 인설션하는 스틸로이드하고 프록시말 컴포넌트가 인설션하는 포비아 부위에 있어서 각각 부위를 이렇게 잘라보고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바이오 미케니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비아 부위를만 잘랐을 때는 이게 프로네이션에서 수피네이션 했을 때 트랜슬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스틸로이드만 잘랐을 때는 트랜슬레이션이 좀 덜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돌리는 방향으로 힘을 준 거고 이건 돌리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포비아에 인설션하는 부위가 스테빌리티에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됐고, 이 이후로 그 포비아에 인설션하는 딥 림, 그 부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치료에 있어서도 그 부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클리니컬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되었던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올라 리가멘트가 얼라 사이드에서 디태치 될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5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클래스 2가 디스탈 컴포넌트와 프록시말 컴포넌트가 모두 럽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비아에 리어태치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 클래스 3도 프록시말 컴포넌트가 디태치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포비아 픽세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1은 디스탈 컴포넌트만 럽처된 건데 그때는 스테빌리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클래스 2나 3로 갈수록 스테빌리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TFCC 리페어의 인디케이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가 얼라 사이드 리스트 페인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은 얼라 사이드 리스트 페인이 있을 때 특징적으로 프로네이션이나 수피네이션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페리페럴 TFC 테어가 있는지 사인을 보게 되고, 저희 포비아 쪽을 눌러서 페인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디스탈 레디올라 발로트먼트 테스트를 해서 이걸 할 때 환자가 반대쪽에 비해서 렉시티가 있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우리가 DRJ 테스트에 포지티브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MRI를 촬영하게 되고 MRI에서 이렇게 럽처가 보이면 이제 수술적 인디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큐트 럽처로 온 경우에는 일단은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좀 해볼 수 있겠고, 거기에서도 계속 증상이 계속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FC 리페어는 크게 오픈 리페어하고 아스트로스코픽 리페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스코픽 리페어에서는 슈퍼피셜 포션을 리페어하는 거는 이제 그 리가멘트를 캡슐에다 리페어 해주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 리페어가 많이 사용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딥 포션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얘네들을 포비아에 픽세이션 하는 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트랜스 오시어스 리페어고요. 그 다음에 푸시락이 나오면서 올 인사이드 리페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이제 주로 트랜스 오시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주로 요즘 트랜스 오셔스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오시어스라는 거는 이 디스탈 얼라 쪽에서 포베아 쪽으로 실을 넣어서 그 실을 통해서 TFCC의 디포션을 잡아가지고 걔를 리페어 해주는 거를 트랜스 오시어스 리페어라고 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시험을 보면서 가이드와이어를 넣어서 포베아 쪽에 이제 구멍을 만들어줬는데, 최근에는 이런 가이드 핀을 삽입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나와서 요즘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요 부위를 아스로로 보면서 포베아에 대고, 그 다음에 가이드와이어를 넣고, 이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루프 와이어를 넣어서 실을 빼서 타일을 해줍니다. 과거에는 이 페리오스티움 쪽에 이거를 리페어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푸시락을 써가지고 여기다 다시 푸시락을 집어넣어주면 텐션을 아주 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푸시락을 쓰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오시어스 리페어를 하면은 이 딥파이버가 미케니컬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걔를 리페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파이버의 방향이 이 수처의 방향과 이렇게 패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처가 이 포비아 쪽에 잡아지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 미케니컬하게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바이오 미케니컬 테스트들이 좀 되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슈퍼피셜 파이버를 캡슐에 리페어한 거고, 이건 트랜스 오시어스 리페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상태인데요. 얘는 이제 인텍트한 TFCC입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한 5mm 정도인데, 걔를 자르면 트랜슬레이션이 한 20mm 정도로 증가합니다. 트랜스오시어스 리페어를 하면은 트랜슬레이션이 인텍트한 것과 비슷한 정도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캡슐만 리페어했을 때는 트랜슬레이션이 거의 럽처가 있는 상태랑 비슷한 정도로 증가했어서 이게 캡슐을 리페어한 것보다는 트랜스오시어스 리페어하는 게 트랜슬레이션을 막는데 훨씬 유리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고, 얘는 이 트랜스오시어스 리페어하고 우리가 이제 오픈 테크닉을 했을 때는 이 포비아 쪽에 이게 수초 앵크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TFC를 리페어하는데, 오픈 테크닉과 트랜스오시어스 리페어에 비교하는 바이오 미케니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럽처가 되면 트랜슬레이션이 증가하지만 리페어하면 감소하고, 얘는 이제 카데바에서 양쪽으로 하나는 오픈으로 하고 하나는 아스로스코픽 리페어를 한 겁니다.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랜스오시어스 리페어가 오픈 리페어보다 더 트랜슬레이션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이쪽에 우리가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디스탈 얼라가 캔슬러스 본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릴링을 하면 캔슬러스 본에 브리딩을 만들게 되고, 브리딩을 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라든지 아니면 뭐 스템셀이라든지 이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크로닉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힐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뭐 수개월 지나서 CT 찍은 건데 본 안이 여기가 다 이제 채워진 거 봐서는 힐링 프로세스가 활발하게 하는 것을 이 드릴링 자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그게 이제 트랜스 오시어스 리페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32세 여자 환자였고요.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에 대해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얼라스티로이드 프랙처는 있었는데 디알리즈 대비 스테빌리티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수술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스테빌리티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에서도 모두 인스테빌리티가 좀 렉시티가 있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훅 테스트를 했을 때 TFCC가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이드 와이어를 넣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핀 들어갈 자리를 좀 보통 얼라스틸로이드에서 한 2cm 정도 되는 부위에 넣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 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푸시락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시전을 넣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요 끝부분이 이제 포비아 쪽에 있는데 포비아 쪽에 대고 가이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되고요. 드릴을 할 때 이거 TFCC를 뚫고 나오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이 파이버 와이어를 넣은 그 니드를 넣어서 파이버 와이어를 한쪽으로 패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루프 와이어를 넣은 니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루프 와이어를 빼주면 됩니다. 와이어를 빼주면은 이제 루프에다가 실 한쪽 림을 엮어서 반대쪽으로 당겨주면 하나의 스티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겨서 이제 텐션을 줘봅니다. 텐션을 주면은 TFCC가 단단하게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푸시락을 그 터널 바로 아래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텐션을 준 상태에서 푸시락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FCC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를 봤을 때는 스테빌리티가 많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아마 트랜스 오시어스 리페어를 해서 중기 팔로우업으로는 처음 발표됐던 논문으로 생각됩니다. 12명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평균 31세였고 30개월 정도 팔로우업 했을 때 이 논문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스티치를 했었고 이건 푸시락을 쓰지 않고 페리오스티움 쪽에 타이를 했었던 연구였었는데요. 웨이어 스코어도 상당히 좋고 대시 스코어도 향상되었는데 ECU 텐디나이티스가 한 2개 정도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박종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특징적으로 이거는 이제 스티치를 2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그럼 아무래도 더 튼튼하긴 하겠죠. 그래서 16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32개월 팔로우업에서 프로네이션 스푸니션이 증가됐고 그립 스트렝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고 컴플리케이션도 특별히 없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정리하면 TFCC의 디스탈 레디올라 리가멘트가 DLJ 스테빌라이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 얼라사이드 디태치먼트 할 때는 이제 디태치먼트가 일어나면 심토마틱한 DLJ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TFC 리페어를 통해서 치료될 수가 있고 특히 아스트로스코피를 이용한 트랜스오세스 리페어가 비교적 간단하고 결과도 예측 가능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